지신진한 여행을 하니까 역사 지식이 듬뿍듬뿍 쌓이는 것 같은데요. 지식은 계속 쌓이는데 왜 자꾸 궁금한 걸까요? 궁금해. 너무너무 궁금해. 자, 오늘은 조선이 어떻게 건국되었는지 알아보러 갈 것인데요. 깃발이 흔들립니다. 우리 한번 출발해 볼까요? 오늘의 여행은 어디로 떠나나요? 바로 조선입니다. 자, 오늘 여행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 여러분들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신진사대부와 한양에 관한 내용이에요. 가방 속에 꼭꼭 챙겨와야 할 것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조선의 제도입니다. 준비되셨죠? 안전벨트 딱 매시고 출발합니다. 출발하기 전에 배경 지식으로 알아야 하는 것 있죠. 선생님이 지금 놀라운 지도를 보여줄 텐데요.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지도 한번 볼게요. 짠! 오! 깜짝이야. 에? 놀라지 않으셨다고요? 우리나라 지도 아니냐고요? 여러분 이것은 조선의 지도입니다. 오, 놀랍죠? 조선의 지도가 지금과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또 보실까요?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어때요? 행정구역이 있는데 지금과 또 같죠? 아니 조선은 어떻게 건국이 되었고 또 행정구역은 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 것일까요? 궁금하다. 우리 어서 출발해 보도록 해요. 자, 첫 번째 조선의 건국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고려를 공부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조선의 건국 과정을 알아볼 거예요. 궁금합니다. 궁금해. 조선은 과연 어떻게 건국이 되었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 고려 말의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고려 말의 상황인데요. 고려 말에는 굉장히 혼란을 겪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여행해 왔던 나라들처럼 어느 나라든 간에 말기가 되면 혼란한 상황을 겪게 되죠. 고려도 그런데요. 우리 내부 상황과 외부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려 내부적으로는요. 지배층에 대한 불만이 생깁니다. 이때의 지배층은 권문세족이에요. 잘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성리학을 공부하여서 정치를 개혁하려는 세력이 등장하는데요. 이 세력은 신진사대부였습니다. 잠시 후에 알아볼 거예요. 자, 여기서 성리학을 공부하였다고 하는데 성리학이란 중국에서 들여온 학문으로요. 인간의 마음과 우주의 원리를 탐구하는 학문이었죠. 자, 그러면 외부 사항을 한번 살펴볼게요. 외부 사항은 홍건적과 왜구가 고려를 침입했다고 했어요. 홍건적은요, 원나라에 대항하여서 일어난 한족 반란군으로 머리에 붉은 두건을 쓰고 있었다고 해서 홍건적이라고 했고요. 왜구는 일본의 해적이었죠. 이들이 고려를 침입하여서 굉장히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홍건적과 왜구를 무찌르는 과정에서 등장한 세력이 있는데 바로 신흥무인 세력이죠. 이 신흥무인 세력은요, 홍건적과 왜구를 무찌르면서 아주 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혼란한 상황을 이겨내고자 곳곳에서 개혁을 하자라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개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자, 개혁을 주도한 세력은 누구예요?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이었습니다. 신흥무인 세력 우리 앞서서 보았잖아요. 홍건적과 왜구를 무찌르는 과정에서 힘을 얻은 신흥무인 세력 맞습니다. 자, 대표적인 인물로 최영과 이성계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성계는 잘 기억을 해 두실게요. 자, 신진사대부는 누구냐면요. 성리학을 공부하면서 대부분 과거에 합격하여 벼슬을 한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원과는 멀리 지내고 명나라와는 친하게 지내자는 반원친명을 주장하면서 개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권문세족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권문세족 우리 앞서 배웠죠? 지배층이었습니다. 이 권문세족은 고려 후기에 벼슬이 아주 높고 권력이 있었던 집안을 말해요. 이 권문세족은 원나라와 친했거든요. 그래서 반원, 친명을 주장한 신진사대부와는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죠. 자, 이렇게 개혁 세력인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이 권력을 갖기 시작하면서 토지 개혁을 하게 되는데요. 권문세족의 많은 토지를 몰수하여서 이것을 신진사대부에게 나누어 주게 돼요. 그래서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또 농민 생활의 안정을 깼지요. 자, 여러분 여기서 개혁 세력인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이 권력을 딱 잡게 되는 이 주도하게 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우리 지도를 보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자, 바로 위화도 회군입니다. 신흥무인 세력인 이성계와 신진사대부는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권력을 잡게 되는데요.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렸다. 이 위화도 회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공민왕 시기의 영토를 보면서 위화도 회군을 알아볼게요. 위화도 회군이란 신흥무인 세력이 개경을 떠나서 중국을 공격하러 갑니다. 중국을 정벌하려고 가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중국을 공격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압록강행 근처에 있었던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서 다시 개경으로 와요. 다시 내려와서 정변을 일으키고 권력을 장악한 사건을 위화도 회군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은 권력을 잡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신진사대부 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바로 이러한 갈등인데요. 이색과 정몽주의 무리들은 개혁을 하더라도 고려 왕조를 좀 유지하면서 개혁을 하자라고 말을 했고, 정도전과 조준의 무리들은 아니다. 우리 그냥 아예 다 바꿔버리자. 새 왕조를 건국하고 개혁하자라는 무리가 생겼습니다. 이 두 무리는 갈등을 겪다가 끝까지 조선의 건국을 반대한 정몽주가 이성계의 아들인 이방원이 보낸 사람에 의해서 여기 사진 보이시죠? 선주교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후로는요, 새 왕조를 건국하자는 의견에 힘이 실리면서 결국 이성계, 위화도 회군을 주도했던 이성계가 왕위에 오르고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조선이란 고조선을 계승했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조선이라고 지었습니다. 자, 우리 여행 잘 해봤는데요. 여행 지도도 완성해볼까요? 조선의 건국 과정에 대한 여행 지도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마음과 우주의 원리를 탐구하는 유학의 한 학파로 송혜주희가 완성한 것은 성리학입니다. 이성계는 고려 말 정치 세력인 신진사대부와 손잡고 조선을 건국하였어요. 조선의 건국을 끝까지 반대한 정몽주는 선주교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조선이 건국되었으니 조선의 수도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조선의 수도는 한양입니다. 또 궁금해지기 시작하는데요. 한양의 모습은 어땠을까? 굉장히 궁금하죠. 자, 세왕조가 건국이 되고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을 떠나서 이 한양을 조선의 수도로 정하게 되는데요. 나라의 분위기와 이 모습들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였죠. 한양은 나라의 중앙에 있어서 육로교통이 굉장히 편리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강이 흘러서 수로교통에도 굉장히 편리한 곳이었습니다. 산도 굉장히 많죠. 산이 많아서 외적 방어에도 유리하고 넓은 평야가 있어서 농사 짓기도 굉장히 좋은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조선의 건국과 한양의 건설에 큰 공헌을 한 사람이 정도전인데요. 정도전은 신진사대부 중에서 세왕조를 건설하자라는 무리였죠. 이 정도전은 유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교 정신을 담아서 경복궁, 종묘, 사직단 등의 이름과 그리고 위치를 정했지요. 자, 보시면 성곽이 쌓여 있고 사대문이 있어요. 동서남북 사대문이 있는데요. 이 사대문을 유교 덕목을 반영한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양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서 우리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한양의 모습이에요. 궁이 우선 굉장히 많죠.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궁도 많고 여러 가지 문, 동서남북뿐만 아니라 문도 보이고요. 확실히 산도 있고 한강도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알아볼게요. 경복궁입니다.
여러분 경복궁은 조선 첫 번째 궁궐이에요. 이 경복궁은 조선이 계속해서 꾸준히 복을 누리길 원한다 하는 유교 경전에서 드러난 글자를 가지고 지었지요. 창덕궁 보이시죠? 창덕궁은 태종이 지은 궁궐로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동쪽에는 종묘, 서쪽에는 사직단. 종묘부터 알아볼까요? 종묘는요,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사당입니다. 자, 신주가 무엇인지 여러분 굉장히 궁금하죠? 신주라는 것은 죽은 사람의 위패거든요. 그 위패를 모시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조상을 섬기는 성리학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사직단은 서쪽에 있었어요. 사직단은 토지나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죠. 이렇게 둘러보니까 성곽이 있고 사대문이 보이네요. 동, 서, 남, 북 해서 흥인지문, 그리고 돈의문, 숭례문, 숙정문이 있는데 이 이름들도 모두 유교 덕목을 따서 만들었습니다. 자, 이 시내, 한양 시내에는요, 보신각이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도 1월 1일이 되면 보신각 치잖아요. 그렇죠? 이 당시에 보신각은 성문이 열리고 닫는 시간을 알려주고 또 나라에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종을 치게 되었고요. 또 청계천에는 수표교가 있었습니다. 수표교란 물의 양을 재는 수표를 세운 다리죠. 자, 보시면 한양 주변으로 도성이 쌓여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성곽이 쌓여져 있는데요. 이 성곽은 지금 어느 정도 복원이 되어서 둘레길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서울에 있는 조선의 궁궐을 보러 한번 떠나볼까요? 자, 여러분, 이곳이 창덕궁입니다. 세계 문화유산이죠. 정말 평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이죠? 정문이 보였어요. 여기는 금천교예요. 금천 위에 세워진 다리고요. 창덕궁은 항상 이렇게 평화롭고 조용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곳은 창덕궁의 인정전입니다. 이번에는 경복궁입니다, 여러분. 경복궁은 창덕궁보다 굉장히 웅장한 느낌인데요. 근정전이에요. 이곳에서는 임금님이 나라를 다스렸지요. 여러분 많이 보신 적 있으시죠? 이번에는 조선의 수도 한양에 대한 지도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조선의 도읍이 된 한양은 나라의 중심에 있어 육로교통이 편리하고 한강이 있어 수로교통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도전은 조선의 새로운 도읍인 한양에 유교 정신을 담아 경복궁, 종묘, 사직단 등의 위치와 이름을 정했습니다. 종묘는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셔놓은 사당입니다. 나라의 초기에는 항상 이 기틀을 잡는 것이 중요하죠.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이 조선의 질서는 어떻게 정리가 되었을까요? 우리 한번 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의 기본 정신은 유교였습니다, 여러분. 유교였고요. 그래서 왕, 관리, 양반, 백성들 모두 이 유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생활하기를 힘썼지요. 자,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왕은요, 아주 충직하고 현명한 신하의 말에 항상 귀 기울이는 행동이 요구되었지요. 그리고 관리는 옳고 그름, 의로움을 따져서 행하고 그리고 욕심을 버리도록 하였습니다. 양반 보이시나요? 양반은요, 바른 행실로 항상 백성들의 모범이 되기를 원했고요. 그리고 농민, 상민, 수공업자 같은 백성들은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일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은 조선의 세 번째 임금 태종이 되는데요. 이 태종은 다양한 제도로 왕권을 강화하고 그리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태종은요, 먼저 왕권 강화를 위해서 왕족이나 신하들이 거느리던 사병, 개인 군대를 없애도록 하면서요, 왕권을 강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도 한번 보실까요? 이 태종은요, 전국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8도로 나누었는데요. 지금 많이 보이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같은 지금의 행정구역과 굉장히 비슷해요. 이 8도로 나누고요.
각 도마다 왕의 대리인이었던 관찰사를 파견하게 되죠. 이 관찰사를 통해서 왕은 이 지역을 직접 다스리는 듯한 효과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또 생기네요. 이 팔도의 이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 이름은 어떻게 생기게 된 것일까요? 바로 주요 고을의 이름을 땄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경주, 상주, 경상도, 전주, 나주, 전라도처럼 말이죠. 굉장히 재미있죠? 자, 이런 태종은요, 다른 제도들도 마련을 하는데요. 바로 호패제도와 과거제입니다. 호패는요, 일종의 신분 증명서와 같은 것이었어요. 이 호패에 지위나 직업, 그리고 그 사람이 사는 곳이 적혀져 있었는데요. 이걸 차고 다니면서 신분에 따라서, 이 호패는 신분에 따라서 재료도 달랐고 내용도 달랐어요. 그래서 16세 이상의 남자는 모두 이 호패를 차고 다녔어야 하는데요. 이 호패를 차면서 인구를 굉장히 쉽게 파악할 수가 있었고, 또 국가에서 인력이 필요할 때 인력 동원이나 세금 부과를 할 때 굉장히 철저하게 할 수가 있었지요. 자, 과거제도도 한번 살펴볼게요. 과거는 고려시대 광종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거 기억하시죠? 조선시대에도 이 과거제가 있었는데요. 3년마다 실시가 되었습니다. 과거제는 무과, 그리고 문과, 잡과가 있었는데 가장 중시하게 생각했던 것이 문과입니다. 이 문과에 합격을 하면요, 성적에 따라서 관직을 얻을 수가 있었지요. 어떤 시험을 쳤냐면 유교 경전에 관한 지식이나 문장 짓는 능력을 평가했습니다. 무과는요, 무인을 배출한 시험이죠. 그래서 말타기나 활쏘기 등의 시험을 보았고요. 잡과는 의료나 법률 등과 관련된 일을 하는 기술관을 뽑는 시험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제도로 왕권은 강화가 되고 또 사회 질서도 유지가 되었지요. 자, 그러면 조선의 교육은 또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궁금하죠? 그 당시에도 학교가 있었을까요? 우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시대의 교육은 유학을 가르치고 관리를 양성하기 위해서 실시되었고, 이를 위해 한양과 지방에 교육기관을 설치했습니다. 서당 다녀오겠습니다. 천민이 아니라면 누구나 배울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양반 자제들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죠. 나도 공부하고 싶다. 교육기관으로는 서당, 향교, 성균관 등이 있었습니다. 서당은 오늘날의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천자문이나 소학 등을 통하여 한자와 유학을 가르쳤어요. 다양한 나이의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였고, 공부하는 단계도 달랐죠. 향교는 지방에 세워 유학을 가르치던 기관이고, 성균관은 한양에 있었으며 조선시대의 최고 교육기관으로 오늘날 대학에 해당합니다. 자, 마지막 여행까지 잘 끝마쳤습니다. 여행지도 아주 멋지게 완성해볼까요? 이번에는 조선의 기틀을 세우기 위한 노력에 대한 지도입니다. 태종은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관찰사를 파견하였습니다. 종의 신분증으로 16세 이상의 남자는 항상 차고 다녀야 했던 것은 호패입니다. 조선시대의 교육기관인 서당에서는 천자문이나 소학을 가르쳤습니다. 네, 그러면 궁금증 확 날려버릴 알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9쪽에 3번이네요.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인물과 국가를 쓰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볼게요. 나는 요동정벌의 불가함을 판단하고, 자, 어디서요? 위화도에서 아주 과감하게 군사를 돌렸다. 그 후 개경으로 돌아와서 권력을 장악하고 이어 새 나라를 세울 수 있었다. 이거 위화도 회군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요. 자, 나는 누굴까요? 나는 신흥 무인 세력이었던 누구요? 이성계입니다. 이성계. 좋아요. 새 나라 어떤 나라요? 무슨 나라? 그렇죠. 고조선을 이었다는 뜻의 조선을 세울 수가 있었지요. 자, 다음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1쪽 11번입니다.
서당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이에요. 조선시대 교육기관이었던 서당이죠. 1번, 한자와 유학을 가르쳤다. 어때요? 맞습니다. 2번, 천자문이나 소학을 가르쳤다. 그랬죠. 서당에서는 이거 가르쳤습니다. 상민의 자제는 교육을 받을 수 없었다? 여러분 뭐예요? 아니에요. 천민이 아니면요 모두가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니겠네요. 여러 연령대의 학생들이 함께 공부했다. 지금처럼 학년이 나누어진 게 아니라 여러 연령이 함께 공부를 했었죠. 학생마다 공부 단계가 다른 경우도 있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도 한번 볼게요. 1번이요. 기역에 해당하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한번 볼게요. 고려에 침입한 누구요? 홍건적과 왜구를 무찌르면서 느낌 오시나요? 그래요. 이들은 백성들의 인심을 사고 새로운 무인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누군가요? 신흥 무인 세력이죠. 그래요. 그러면 1번 이색 어디서 봤었죠? 이색이랑 정몽주는 여러분 신진사대부였는데요. 신진사대부 중에서도 고려 왕조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개혁을 하자라고 하던 무리였네요. 그래요. 조준과 정도전도 많이 봤네요. 조준과 정도전도 선생님 묶어주고 싶어요. 조준과 정도전도 신진사대부였는데 세왕조의 건국을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그렇죠. 그럼 남은 건 이제 이성계인데 이성계는 누구였어요? 신흥 무인 세력이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인 거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123쪽에 6번. 다음은 문화유산 카드 중에 하나예요. 뒷면의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일까요? 자, 문화유산 카드 한번 볼게요. 자, 사진이 있고 이름이 사직단이라고 되어 있네요. 사직단 뭐 하는 곳이었죠? 서쪽에 있었던 사직단은 토지의 신, 그렇죠. 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장소였잖아요. 볼게요. 1번. 첫 번째로 만든 조선의 궁궐, 이거 어디예요? 경복궁입니다. 경복궁. 2번. 위급한 상황을 알리는 종이 있던 곳. 어느 종? 보신각이잖아요. 그렇죠. 잘 기억하고 있네요. 3번. 토지와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곳, 여기가 바로 사직단이라고 할 수 있고요. 4번은 뭔가요? 정몽주가 이방원의 부하에게 죽임을 당한 곳, 이곳은 개경에 있는 선즉교입니다. 5번.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곳, 여기 기억나시나요? 종묘죠, 종묘.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한번 봐야겠죠? 다음 문제, 실전 문제 124쪽에 14번, 15번.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자료를 먼저 보겠습니다. 뭐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과거를 치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과거는 3년마다 치렀다는 것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 한번 보기를 볼게요. 조선시대에 관리가 되려면 이곳을 보아야 했어요. 이곳에는 문과, 묵과, 잡과가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과거라고요. 자, 볼게요. 밑글에 밑으친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예요. 1번. 3년마다 시행되었다. 어때요? 그렇죠. 3년마다 시행이 되었고요. 무과가 가장 중시되었다? 아니죠. 무슨 과? 문과가 가장 중시되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아닙니다. 3번은 잡과는 기술관을 뽑는 시험이었다. 그렇죠. 의료나 법률에 관련된 기술관을 뽑는 시험이었어요. 무과는 무인을 뽑는 거였죠. 말타기, 활쏘기 등을 평가하였다. 그래요. 문과에서는 문장 짓는 능력을 평가하였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궁금증 확 날아가셨나요? 그러면 여러분의 궁금증도 한번 확 해결해 보실까요? 자, 오늘 역사 여행 같이 갈 친구 혜빈이, 조혜빈. 반가워요. 은주 학생 맞죠? 그래요. 선주 학생. 현재 친구, 배현재 친구 기록 잘하고 있나요? 사진도 많이 찍고 있다고요? 아유, 정말 이렇게 재밌어서 어떡해요. 너무 재밌다, 그쵸? 역사 여행 최고 최고. 자, 깃발이 흔들리네요. 다음 공부하러 갈까요? 자, 이제
이제 서술형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술형 문제 125쪽 19번이에요. 자, 태종이, 세 번째 왕 태종이 다음과 같이 명령한 후 나타난 결과 어떤 것들이 있나 봅시다. 자, 태종이 뭐라고 했어요? 오늘부터 조선의 백성 중 16세 이상의 남자들은 이것을 차고 다니도록 하라. 자, 이거 뭔가요? 이거 뭘까요? 호패죠, 호패. 자, 여러분. 호패가 뭐였죠? 일종의 신분 증명서였어요. 신분에 따라 재질도 다르고 내용도 달랐지요. 이 호패를 차고 다니게 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미나가이드의 개념 탐구 시간! 자, 이 호패를 사용하면서 신분 증명을 하였는데 인구 파악하기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인력을 동원하거나 또 어때요? 세금을 부과하기 참 좋았었죠. 자, 그러면 예시 답안 결과 어떻게 쓰면 될까요? 한번 볼게요. 나라에서 인구를 파악하여, 그래요? 파악하여 인력 동원과 세금 부과를 아주 철저하게 할 수 있었다라고 여러분 잘 쓰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서술형 문제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다음 서술형 문제 125쪽에 20번이네요. 다음 자료의 밑줄 친 부분과 같은 정책입니다. 이번에는 정책을 실시했던 이유를 쓰시오. 어떤 정책? 조선은 전국을 지도와 같이 뭐요? 8개의 도 8도로 나누고요. 관리를 파견했네요. 관리를 파견했어요. 자, 이건 또 뭘까요? 태종이 또 관리를 파견했는데 미나가이드의 개념 탐구. 자, 전국을 아주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8도로 나누고 또 왕의 대리인인 누구요? 관찰사를 파견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효과를 거두었을까요? 왕은 그곳을 직접 통치하는 것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예시 답안 한번 확인해 볼까요? 왕의 대리인인 관찰사를 통해서 왕이 직접 지방을 다스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고자 하였다라고 여러분 잘 쓰셨지요? 자, 서술형 문제를 풀어보니 아주 탐구 개념이 팍팍 쌓이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러면 포인트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역사 포인트예요. 먼저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 잘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위화도 회군 아주 중요합니다. 별표 칠까요? 신흥무인 세력이 위화도에서 중국을 공격하지 않고 군사를 돌려서 정변을 일으키고 권력을 장악한 사건이죠. 자, 이 사건 후에 신진사대부는 갈등을 겪게 되는데 고려 왕조를 유지하자는 무리와 새 왕조를 건국하자는 무리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결국 조선이 건국이 됩니다. 자, 한양의 장점을 한번 볼게요. 한양의 장점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 그림과 함께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한양을 세우는데 큰 노력을 한 정도전의 노력도 잘 기억을 해두십시오. 자, 마지막 태종의 업적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왕권을 강화하고 관찰사를 파견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호패와 과거제도도 기억을 잘 해주십시오. 네, 오늘도 즐거운 여행 끝났습니다. 조선의 건국 과정 살펴봤는데요. 네? 벌써 또 발전 과정도 공부하고 싶다고요? 알겠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서 즐겁게 여행해 볼게요. 자, 모두들 안녕!